여러분들 한번 영어 공부를 했을 때 이 두 단어를 외웠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외우지 않으셨나요?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둘 다 외우기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외웠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have to와 must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여기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뜻을 잘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have to와 must의 쓰임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must입니다. must는요, 말하는 사람이 그 의무를 부여하는 대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시죠? 예문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must. 다시 말하는 사람이 그 대화 속에서 그 대화를 상대편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must 뭐뭐 해야만 해. stop smoking인데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군요. 그러니까 너는 해야만 해. stop smoking. 담배 피는 걸 그만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이 담배 피는 것을 그만하다라는 그 의무를 누가 부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뭐라 그랬나요? 말하는 사람이 부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이라고 말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으면 야, 너 담배 좀 그만 펴. 너 담배 그만 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 말하는 사람이 요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말하는 나의 어떤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바람, 소망,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must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have to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have to는요, 말하는 사람의 의무가 아니라요. 한번 읽어볼게요. 규정이나 제3자, 그러니까 둘이 말하고 있다고 해도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서 전해져 오는, 외부에서 시키는 의무를 해야 한다라는 게 해부투예요. 바로 예문으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부투입니다. 다시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그 대화에 속해 있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의무를 부여한다. 아래 굉장히 똑같아 보이는 예문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해석해 봅시다. 너는요,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아까 must랑 해석은 똑같이 하네요. stop smoking, 담배를 끊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have to가 나오면 말하는 사람이 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의무를 부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있을 때 너 담배 끊어야만 해라고 한다면 그 의무를 부여하는 거. 너 담배 끊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너 해야 돼라고 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요. 누가 부여할까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담배 끊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담배 끊어야 되잖아. 의사 선생님이 담배 끊으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말고 그 제3자가 이야기하거나 명령한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다른 식이면 누군가가 이렇게 회사 내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점심시간에 회사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You have to stop smoking. 너 담배 끊어야 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이 담배를 너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방침상 너는 담배를 필 수가 없으니까 그 외부에서 온 그 방침상 너는 끊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must와 have to의 차이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정리합시다. must 다시 말하는 사람이 그 의무를 부여한다. have to는 뭐다? 말하는 사람 말고 그 외부에 있는 규정 등의 제3자가 의무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 두 개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둘 중 맞는 표현을 골라보세요. 한번 여러분 같이 골라볼까요? This is 이것은 a terrible party. 끔찍한 파티야. 정말 최악의 파티야. 정말 별로인 파티야. 그렇게 생각을 했군요. 말하는 사람이. 그랬을 때 우리는 must have to 뭐뭐 해야 해. go home.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야 해라고 한다면 이 집에 가야 할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건 외부의 규정 때문에 혹은 외부의 지시 때문에 집에 가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말하는 사람 본인의 소망이나 바람, 의지 때문에 집에 가고 싶은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답을 결정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건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바람이 담겨 있을 때는 have to가 아니라 must를 쓴다라고 했던 거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Catholic은 천주교 신자를 의미하네요. Catholics, 천주교 신자들은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한대요. Go to church, 교회에 가야만 한대요. On Sundays, 일요일마다 이제 카톨릭 신자들은 주일이라고 하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야만 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카톨릭 신자들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야 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카톨릭 신자는 교회에 가야 한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정한 건가요? 아니죠. 카톨릭이라는 종교에서 이 사람에게, 이 카톨릭 신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의무를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외부에서 제3자가 부여한 의무죠. 이럴 땐 뭘 쓴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have to를 쓴다. 종교의 계율처럼 외부에서 주어진 의무는 have to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을 처음 보셨을 때 혹시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으셨나요? It is cool. 그것은 시원합니다. For August. 8월을 위해서 시원하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셨다면요. 여러분들은 for의 첫 번째 의미만 아시고 for의 두 번째 의미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셨다면요. 저와 함께 for의 두 번째 의미를 공부하면서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 for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였죠? 네, 맞습니다. for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 있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뜻이죠.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요. What can I do? 무엇을 can I 내가 할 수 있습니까? Do for you.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는데요. for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뭐 치고는 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무엇 치고는. 그럼 바로 오늘의 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good for August. for는 아까 무슨 뜻도 갖고 있다 그랬죠? 뭐뭐 치고는 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문장을 여러분 뭐뭐 치고는 이라는 뜻으로 해서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해석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다들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씨나 온도를 나타낼 때는요, it은 특별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쿨, 시원합니다. for, 뭐뭐, 치고는 8월, August, 8월 치고는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은 for의 두 번째 뜻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간단한 예시 두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he is very mature. 그녀는 굉장히 성숙합니다. For her age. For 아까 뭐라 그랬죠? 뭐뭐 치고는. 그녀의 나이 치고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군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inter, 겨울은요, has been unusually, 일반적이지 않게 평소와 달리 cold, 춥습니다. For Florida, 플로리다
풀 뭐라 그랬죠? 네, 맞아요. 플로리다 치고는 플로리다는 겨울이 별로 춥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이번 겨울은 unusually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게 추우니까 그러니까 플로리다 치고는으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나는 집에 가야 해. 이 말을 영작할 때 I should go to home이라고 쓰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바로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 home이라는 뜻 많이들 알고 계세요. home이라는 말은 영어로 home, 우리말로는 집, 가정이라는 뜻으로 쓰죠.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 조금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홈이 집 쪽으로 집으로라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현 속에서 쓰이게 되면 뜻이 살짝 달라지는데요. 그 뜻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집이라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의로 홈이라는 말 자체가 방향의 의미까지 같이 갖게 돼요. 이미 홈에 집으로라는 말이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should go to home. 나는 집에 가야 해라는 말. 이 말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잠깐 생각해 보시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go 뭐예요? 가다. to 아하 어디 어디 방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군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홈이 방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일 때는 이 말 자체가 의로라는 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I should go to home이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해야 해. 가야 해. 어디 어디로? 집으로. 그러니까 으로 가야 돼. 이 어디 어디 방향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를 없애줘야겠네요. 어떻게 한다? 네, 잘하셨어요. 이미 홈이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또 방향만을 가리키는 to를 써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I should go home. 나는 집에 가야 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 깔끔하게 홈의 의미, 홈의 방향에 관한 의미를 익히시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it was some party를 그것은 어떤 파티였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셨다면요. 조금 some의 뜻을 더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some의 다양한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썸은 일단 여러분들과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 또는 약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썸에는 다른 뜻도 있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썸은 뒤쪽에 단수명사가 올 때,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리키는 명사가 올 때는 썸이 몇몇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혹은 무슨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 there must be some mistake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무엇이 있습니다. must be 무엇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니까 some mistake 해서 어떻게 하겠죠? 어떤 실수. 그렇군요. 어떤 실수가 있음에 틀림없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some을 다르게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it was some party. some 다음엔 단수명사 party가 쓰였군요. 그렇다면 우리 그것은 어떤 무슨 파티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some은 단수명사로 쓰였다라고 해도요. 구어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편하게 쓴 그런 표현으로 some을 쓸 때는요. 멋진, 굉장한이라는 뜻으로 다르게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some을 우리가 멋진, 굉장한으로 해석해서 이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It was some party. 그것은 어떤 파티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한, 엄청난, 대단한 파티였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쉽죠? 그럼 저희 보너스로 썸의 다른 뜻 한두 개만 더 알아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썸 다음에 women, 여자 여러 명이 나왔군요. 그 다음 아래 some woman, 여자 한 명이 나왔군요. 그래서 여러 명을 가리키는 썸과 한 명을 가리키는 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some이 여러 명을 가리킬 때는 뭐라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some이 여러 명 앞에 올 때는 일부의 무엇이라는 뜻이 되고요. some이 한 명 앞에 올 때는 어떻게 된다? 몇 명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무엇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주면 some women 여러 여자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 some women 일부 여성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고요. some woman 여자 한 명 앞쪽에 오면 일부 여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해석은 어떠한 여성 이렇게 조금 의미가 바뀌어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some이 숫자 앞에 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some 여러 명이니까 일부 몇몇의 400명 이거는 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고민하시게 되셨죠. 그런데요. some이 숫자 이런 숫자 앞에 쓰이게 되면요. 일부라는 뜻이 아니라 대략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돼요. some의 뜻이 조금 많죠. 그래서 some이 숫자 앞에 쓰이면 대략 어림잡아서 이 정도입니다 라는 뜻이 되니까 이걸 그대로 해석하자면 400 people 400명 그러니까 400명이 정확한 게 아니라 대충 보니까 400명쯤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우리말을 영작할 때 어떻게 영어로 쓰시나요? 혹시 위처럼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건 아닐까요? Everyone, 모두 of us, 우리 모두는 needs energy, 우리 모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영작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one은 모두, 모든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everyone을 써도 아무 이상이 없고 또 제대로 정확하게 쓴 문장입니다. 그래서 everyone, 모든 사람은 has gone home,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쓰시는 건 아무 이상이 없지만요. 문제는 이 뒤에 everyone 뒤에 of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요. 이 명사에 해당하는 everyone, 모든 사람 이런 식의 의미로는 쓸 수 없어서요. every one of us, 우리들 모든 사람, every one of them, 그들 모든 사람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느냐? 어떤 식으로 써야 하냐면요. 이 사이에 every와 one을 띄어 써서 every one of us 이런 식으로 써야 합니다. 다시 of 플러스 명사 이것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 이런 식으로 쓸 때는 every와 one을 띄어 쓴다. 이 띄어 쓰기를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every one of us 우리 모두 every one of them 그들 모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러면 이 우리 처음 시작했던 이 문장 한번 바르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one of us needs energy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of us가 들어가면 of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고친다고 했죠? 네, 잘하셨어요. Every one of us needs energy 이런 식으로 고쳐 써주시면 여러분들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여러분들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보너스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너스입니다. everyone은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람만을 가리켜요. 그래서 everyone was there이면 모든 사람은 거기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해 주면 되는데요. every와 one이 이렇게 띄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라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한번 볼까요? Every one of their songs 그들의 노래는 사람이 아니죠. 그들의 모든 노래는 has been a hit, 히트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아닌 경우를 나타낼 때는 every와 one을 이렇게 띄어 써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everyone을 붙였으면 모든 사람, every와 one을 띄었으면 모든 사람으로 그 뜻이 해당할 수도 있고 모든 것,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여러분은 everyone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 보너스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보너스입니다. 발음 혹은 강세인데요. everyone을 이렇게 붙였을 때는 every를 강하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Everyone was there. 이런 식으로 every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every와 one을 띄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네, every보다는 one을 더 세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다? Every one of their songs has been a hit.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 every 모든 것에 대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두 표현은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무엇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혹은 무엇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다 라고 해석이 돼서 우리말로는 해석이 굉장히 비슷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의미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의미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 made of와 be made from 이 둘의 차이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배우느냐? be made of는 물리적인 변화이고 be made from은 화학적인 변화이다. 저도 학생 때 이렇게 배웠고요.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여전히 이렇게 배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외운다고 해도 문제가 남아요. 어떤 문제인가요? 아니, 그럼 물리적 변화는 뭐고 화학적 변화는 뭐지?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건 어떤 말이지? 이 물리라는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잔뜩 외워도 바로 어떻게 바뀐다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물리적 변화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조금 더 쉬운 말로 머릿속에 넣기로 해요. 어떻게 외우느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be made of는 모양만 바뀐다. 모양만 바뀐다. 그리고 be made from은 아예 다른 성질의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be made of입니다. 모양만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을 깎으면 돌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조각상이 되겠죠. 하지만 이 조각상도 여전히 돌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우툴투툴한 돌이 멋진 조각상이 되었지만 돌의 성질은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양은 바뀌었지만 성질은 그대로인 것이 be made of입니다. 그렇다면 be made from은 뭐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아예 바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콩을 가지고서 메주를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메주를 이렇게 동그랗게 잘게 쪼갠다고 다시 콩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죠. 콩에서 메주가 나온 건 맞지만 메주와 콩은 이제는 아예 다른 대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be made from은 어떤 원재료에서 아예 다른 대상으로 바뀌어 버린 것. 이것을 be made from이라고 합니다. 그럼 간단한 문제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The table is made of 또는 from wood. 나무를 깎아서 테이블을 만든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 테이블은 어떻습니까? 나무의 성질이 없나요? 아니죠. 여전히 나무로 된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무엇이다? 네, 잘하셨어요. be made of 나무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be made of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Cheese is made of milk.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유에서 치즈를 만들 때 우유를 굳히면 그게 그대로 치즈가 되고 그 치즈는 여전히 우유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예 성질이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성질이 달라진 더 이상 우유가 아닌 치즈를 만들게 되었으니까 오브가 아니라
from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래와 같이 이 문장을 해석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는 죽었다. 어디에서? 사무실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셨다면 오피스에 조금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원래 office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무실이라는 뜻이 있죠. 하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뜻으로 앞쪽에 in이 붙어서 in office라는 말이 되면 이것은 재직 중에,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어떤 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도중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 in office라는 뜻을 바로 마음속에 새긴 다음에 이 문장, 우리 처음에 봤던 이 문장을 바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어때요? 해석 정확하게 잘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하신 것처럼요. in office, 재직 중에 라는 뜻이 되니까요. 그는 재직 중에 어떤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도중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눈에 봤을 때는요, 이 두 문장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해석 역시도 그는 옥스포드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두 표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in 다음에는 원래 도시가 나오죠. 그래서 in Seoul, 서울에 있는,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in Oxford, 옥스포드라는 도시에 있는,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라는 뜻으로 쓸 때는 in을 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he's in Oxford라고 쓴다면 그는 옥스포드 이 도시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at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시죠? 한번 여러분의 감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다음에는요, 구체적인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 at the next corner, 다음 코너에, at Oxford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옥스포드라는 구체적인 공간,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he's at Oxford는 무슨 뜻이다? 네, 맞습니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은요, 해석이 그는 파리에 있다. 이렇게 똑같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다.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실제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파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를 나타내는 표현 앞쪽에서는 in을 쓰는 것처럼 he lives in Seoul, 그는 서울에 산다라고 할 때 이 도시 앞쪽에 in을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 앞쪽에는 원래 in을 쓰지만 at은 언제 쓸까요? at은 도시와 함께 쓸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언제 쓰냐면요. 아래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e stopped at LA. 우리는 LA에 잠깐 멈춰서 잠깐 들렀습니다. On the way to 뭐뭐 하러 가는 길에 to New York. 뉴욕에 가는 길에 LA에 잠깐 들렀다가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뉴욕으로 갑니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잠깐 경유해서 가는 지점, 경유해서 가는 도시를 나타낼 때, 쉽게 말해서 여행 도중에 거쳐가는 도시를 나타낼 때는 그 도시 앞쪽에 at을 쓰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he's at Paris와 he's in Paris,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해하신 다음에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He's at Paris는 다른 곳을 가던 중에 잠깐 들른 곳이니까 그는 파리에 들렀다. 그는 다른 곳에 가던 중에 파리에 잠깐 머물렀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He's in Paris 하면
그는 지금 파리에 있다. 파리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currently는 최근에라는 뜻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단어 currently는 최근에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 다른 뜻이죠. 어떤 뜻이냐라고 한다면 최근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굳이 따지면 now에 가까운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최근에와 현재는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그럼 이걸 마음에 새기고 한번 예문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입니다. Our social club, 우리 사교 모임은 currently, 최근에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시점에 has, 가지고 있습니다. About, 대략 80 members, 80명 정도의 멤버,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